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최전선인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좌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살인적 독재자 등 도덕적 비난을 쏟아낸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의 권력 유지 여부까지 언급하며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포함한 청중 1천여 명 앞에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 전투에서는 며칠, 몇 달 안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군사력 등을 동원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사례를 거론하며 러시아에 맞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나토 영토를 1인치라도 넘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연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폴란드 방문까지 나흘간의 유럽 방문을 마무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이라고 부르며 이런 판단은 법률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폴란드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난 직후에는 푸틴 대통령을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권좌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앞서 나온 발언들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 중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푸틴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를 논한 게 아니다라며 푸틴이 이웃 국가들이나 그 지역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폭력적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일 뿐 미국이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연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그건 바이든이 결정할 게 아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선출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부적절하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미러 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날 때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에서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BBC 방송은 그동안 안전지역으로 간주되던 도시였으나 이날 공격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적군의 오늘 공격은 현재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직원들이 모여 사는 인근 도시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고 하르키우의 실험용 원자로가 폭격을 당하는 등 원전 안전 문제도 다시 부각됐으며 여러 도시에서도 현재 처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체르노빌 원전 근무자들의 교대 근무가 다시 중단된 가운데 원전 근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인근 도시 슬라보티츠가 이날 러시아군에 점령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주일째 원전 교대 근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슬라보티츠 인근에 대한 공격으로 근무자들의 이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하르키우 물리학기술연구소가 이날 러시아군의 포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지 당국은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민군 합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크림공화국 정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지역들에서 러시아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러시아 루블화를 결제에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북부 국경도시 체르니히우가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폐허로 변하고 있다면서 체르니히우에서는 밤마다 폭격이 이어지고 낮이 되면 주민들이 식수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언어학자 이아르 카즈메르차크는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음식이 거의 동이 나고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하 대피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체르니히우가 제2의 마리우폴이 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한 남동부 마리우폴 상황도
사람들이 식량과 의료품 부족으로 계속 숨지고 있다며 도시 전체의 아이들을 먹일 음식까지 동이 난 상태라고 세르게이 오를로우 마리우폴 부시장이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우크라이나 어린이 2명 중 1명이 전쟁을 피해 피란에 나선 상태라며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BBC 방송에 르비우, 키이우, 하르키우 등 곳곳에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산모들과 아이들이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위협을 가한 것도 군사력 과시 및 협박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개인의 탐욕과 신념이 잘못되면 무고한 희생자만 엄청난 피해를 받는구나. 푸틴이 너무 오래 집권하는 바람에 러시아인들조차 현재 정권에 무관심하거나 그냥 하는 대로 놔두는 게 문제인 듯. 쿠데타로 푸틴이 제거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임. 푸틴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행위였다. 푸틴이 현재 믿을 만한 것은 미사일 공격뿐. 그러나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순 없다. 두려움에 크렘린을 떠나지 못하는 푸틴. 현대의 독재자 중 히틀러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살 또는 병으로 죽었음을 알까? 독재자의 특징은 권력과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졌다는 것. 그러니 푸틴은 단순히 오사마 빌라덴이라고 볼 순 없다. 저러다가 실수로 미사일을 바이든에게 떨어뜨리거나 그냥 폴란드 안에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나토와 전쟁 나는 거다. 너무 위험한 푸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부디 푸틴이 정신 차리길. 그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미쳤구나. 만일의 한 방을 미국도 준비했을 거라 믿는다. 서서히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것인가. 사실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지 푸틴의 야망이 이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미 피해를 걷잡을 수 없어서인가? 오히려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해주길 바라는 제스처네. 제대로 된 명분 하나 주면 바로 핵 버튼 누를 기세다. 바이든이 있으니 시위용 로켓을 쏜 게 틀림없다. 이젠 속전속결이 목표가 아닌 듯하다. 그냥 초토화시켜서 미국에 보란듯이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것 같다. 핵이라는 물질만 없었으면 유럽 국가 및 미국이 다굴했을 텐데 역시 핵이 있기에 모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장기화되면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은 살 만큼 살았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으니 이제 국민 전체를 순장시켜서 사후 대비를 하려고 저러는 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한 발 더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시계는 점점 종말로 향해 치닫고 있다. 전쟁이란 것이 누구 하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복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일 거다. 전쟁에서 이성적인 사고란 없다. 애초에 이성적인 사고라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계 1차, 2차 대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한 광기, 살육의 행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지 안 누를지는 70대 30으로 아무래도 누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